자, 안녕하세요. 역사를 파헤치는 인문학 강사 정재준입니다. 자, 의자왕은 595년 출생합니다. 백제 마지막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의자왕 그러면 많이 언급되는 게 우리 삼천궁녀가 낙화하면서 떨어졌다. 마치 꽃이 흩날리는 것처럼. 그리고 타락한 군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 마지막 백제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고 당에 끌려가서 60세에 장안성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중국 낙양시 북망산에 묻히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상여가 부르는 게 있죠. 지금은 시골 아니면 잘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북망상천 가는 길에 미련일랑 놓고 가소 어이야 대야 북망산천 뭐다 한데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어이야 대야 이런 말을 하는데 계속 북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중국 당나라 때부터 귀족들의 무덤, 우리 낙양시 루이향이라고 하는데 낙양시에 있는 북망산이 그렇게 명당 자리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큰 무덤, 귀족들, 왕족들의 무덤이 있는데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 끌려가서 죽어서 거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의자왕의 무덤이 가묘로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묻혔다고 하죠. 근데 어느 게 진짜 의자왕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귀족들, 왕족의 무덤에는 많은 금은보화를 넣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생하는 것이 바로 도굴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덤들은 다 도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백제의 문영왕릉 빼고 다 도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서 수묘인이라고 두는데 그 수묘인도 도굴꾼과 야합해서 함께 도굴을 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사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고구려 말괄과 함께 신라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정도로 강성했고 신라 40여 성을 뺏기도 합니다. 근데 점차 이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향락에 빠지고 많은 궁녀를 부인으로 삼고 그 자식들 41명에게 수상격인 좌평으로 최고 관직이죠.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점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은 백제 멸망의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여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이런 백제 의자왕의 부모를 보면 약간 아직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는 확실히 무왕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사택적덕의 딸인 사택시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다 신라에서 온 선화공주다. 왜냐하면 서동요에 보면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와 서로 연인관계 그런 거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택신지 선화공주인지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많은 궁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의자왕은 원래 결혼을 하더라도 왕후는 한 명이죠. 근데 제1황후가 있고 제1황후가 패하거나 죽으면 그 다음 제2황후를 둘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다수의 후비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의자왕은 당나라 소종방이 무려 13만 대군을 끌고 와서 김유신 장군과 인천 덕적도에서 만나 백제의 공격을 논의할 때도 밤늦게까지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국가적인 방비를 하지 못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660년 사비성 함락이죠. 사비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의자왕은 계백장군으로 하여금 5천 결사대를 주고 황산벌에 내보냈었는데 이 황산벌 싸움에서 계속 백제가 승리하다가 결국 5만 명의 신라군, 10배나 많죠. 결국은 다 패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굉장히 여러 충신들이 있지만 좌평이니까 거의 제일 관직이 높죠. 성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전쟁 중이오니 술과 궁녀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의저왕이 내가 왕이고 술과 여색이 즐비한데 어째서 더구나 내게는 훌륭한 장군도 많다. 이런 교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과 추락은 한순간일 텐데요. 이렇게 백제가 거의 멸망에 다다르고 사비성이 함락되자 궁녀들이 낙화음에 올라서 떨어져 자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낙화암은 3,000명이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300명, 한 100명 정도는 올라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억조 창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백성들이 억조명이나 된다. 이건 과장법이죠. 또 천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를 달리는 말. 또 5만 가지. 너 고생을 5만 가지 했어 이러는데 정말로 5만 개의 고생을 한 게 아니겠죠. 많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3천 궁녀가 있다는 건 그만큼 백제 타락상을 얘기하는 건데 조선시대 세종 때 궁녀가 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제일 궁녀를 많이 두었을 때가 300여 명이라고 하죠. 이 궁녀, 내시 이런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소비만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300여 명을 궁궐에서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백제 의자왕 처음엔 굉장히 해동 증자다 해서 성인궁자고 강력했는데 주색에 빠져서 교만해서 결국은 나라를 멸망으로 쇠락에 이끌고 그 상여가의 대표인 북망산에 묻히게 됩니다. 자, 역사를 파헤치는 인문학 강사 정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